5페이지 봅시다. 일단은 표본 평균 이쪽은 공부가 잘 돼 있긴 해야 되거든. 모평균 추정만 약간 유일하게 다른 문제라서 수능에 나온다고 치면 한 문제 나오는 거고, 난이도는 뭐 장담은 못 합니다. 근데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는 없어요. 글씨를 좀 잘 읽어야 될 거고, 중요했던 내용 혹시 기억납니까? 요거 아닌데. 실내 구간 요 파트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렇지? 표본 평균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 숫자 두 개 기억하고 식만 쓰면 실내 구간을 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개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25개를 이미 추출할 거고, 거기서 얻은 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부른다. 그리고 95%짜리 실내 구간을 가져다가 너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손보습제 64개를 이미 추출한다. 이번에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했어요? 더 키웠죠. 그럼 표본의 크기를 키웠을 때 표본 평균이 하나가 뭐가 된다?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추출로 25개를 뽑으면 좀 이상하게 뽑아서 왜곡이 되나봐.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64개를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살짝 바뀔 거고요. 그거에 대한 95%짜리 구간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풀이 요거 좀 따라갑시다. 첫 번째 거 크기 25였던 거 인정할 수 있니? 25개 추출이니까 크기가 25야. 식 자체가 뭐예요? 여기 위에는 이 식 보이시죠? 그럼 이 식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니? 표본 평균 x바, 표준 편차 시그마, 표본의 크기 n, 이렇게 해서 3개가 필요하죠. 근데 크기가 나왔고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알진 못해, 숫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알아 몰라? 시그마도 몰랐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바는 그냥 쓰고 모르니까 마이너스 1.96 쓴 다음에 곱하기 크기가 25면 이 친구 5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거랑 m 두고 똑같이 오른쪽에 막 써놓을 건데, 그렇게 끊어놓은 왼쪽이 누구다? 왼쪽 표 한번 다시 보면 72.08이죠. 맞아요? 이 친구 79.92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보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두 녀석은 어떤 특정 시점이잖아. 그 시점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더하는 값도 x바로부터 더하기 1.96인 거 맞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생각은 봐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평균이 얼마야? 가운데가 얼마야? 당연히 x바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숫자는 누구로부터? x바로부터 뒤로 빠진 거고, 이 숫자는 뭐? 앞으로 빠진 거잖아. 근데 그 시점과 그 시점을 정해주고 있죠. 맞아요? 그럼 너 입장에선 x바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 두 놈의 평균이 뭐다? x바다. 합치는 순간 날라가죠.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합친 거 몇 x? 2x바가 될 건데, 그거는 곧 두 녀석을 합치면 뭐예요? 그치, 72에다가 80을 더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치, 15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x바는 얼마야? 76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합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시그마만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제 어떻게 써진다고? x바 자리에 누구 집어넣고, x바 자리에 76 집어넣고, 여기에도 76 집어넣고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아?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시그마를 몰랐어요. 괜찮죠? 끝난 겁니다. 할 만한 거. 이번엔 몇 개 추출하겠다? 64개 추출하겠다. 크기는 바뀌었죠. 표본 평균은 누구로 바뀌었어요? x바를 하나 줄인 거. 그럼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식은 어떻게 돼야 돼? 75 빼기
1.96 곱하기 크기가 64니까 8분의 얼마? 시그마겠죠. 그리고 나서 m 쓰고 똑같이 75 더하기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내 입장에선 시그마만 찾으면 문제가 물어본 A, B가 찾아져요. 그럼 시그마를 어떻게 찾을래? 방금 전에 있었던 거 이 왼쪽에 집중합시다. 뭐 오른쪽에는 상관없어요. 빨간색 말 파란색으로 할게. 이 친구 계산을 하면 그 친구가 얘랑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76 마이너스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가 뭐다? 72.08이다.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면 결국에 3.92라는 친구는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점 없애고 여기도 점 없애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느낌상 얘를 약분하면 2가 찍힐 것 같거든요. 결국에 네가 생각하는 시그마 계산하면 10이 나와야 되겠죠. 시그마가 나왔어. 대입하세요. 10 여기도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생 계산 다 때리면 A, B가 다 나온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신뢰도 추정은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 크기는 알아야 돼 반드시. 크기는 알고 조건을 가져다 그냥 갖다 두고 계산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 맞아요. 중요한 게 뭐였어? 두 시점을 주면 평균이 뭐다? 표본 평균이다. 오케이. 자 7번 봅시다. 아 졸리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고 400대 이미 추출 크기 얻었어요. 표본 평균을 갖고 99% 신뢰 구간 숫자 못 외울까봐 얘가 얼마? 2.58이라고 줬습니다. 그렇게 만들 거고 m을 구해라. 그러면 식 어떻게 쓰면 돼요? m이라는 친구는 사이에 존재합니다. 맞아요? 평균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x바 그렇지? x바 마이너스 2.58 쓰면 되고요. 2.58을 기준으로 크기가 400이니까 분모는 20이겠죠? 맞아요? 분자에는 시그마 쓸 건데 시그마가 얼마? 2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다시 두 번째 얘 x바로부터 얼마 하면 돼요? 플러스 2.58 곱하기 20분의 2가 나와야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장미야 여기서 x바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죠.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우리가 결국 이 시점 전체를 뭐라고? A라고. 이 시점 전체를 뭐라 불렀어? B라고 불렀지. 궁금한 건 걔네들의 뭐예요? 차죠. 얘네들을 빼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는 사라지고 숫자가 2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B-A라는 친구는 말이야 2배에 2.58에 얼마? 10분의 1이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20분의 2를 10분의 1로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거기에 뭐까지 붙이자? 거기에 1000까지 좀 곱해줄래? 이랬어요. 곱하기 1000. 자, 공 날라가고 공 2개 지우면서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58이 되겠죠? 이 친구 가져다가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5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최종 계산은 516이고요. 지금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B에서 A를 빼는 걸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 부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8번 봅시다. 시그마 나와 있어요. 그렇군. 그 다음 뭐 나와 있니? 크기 나와 있어요. 그렇군. 95%짜리 그렇군. 너라는 식이 나온다더라. 자 일단 쓰고 시작하자. m이라는 친구는 사이에 존재해요. 표본 평균 x바로부터 빼야 돼. 얼마를 빼야 돼? 3분의 시그마 얼마? 6이죠. 얼마 뺀다는 거야? 2를 뺀다는 거니까 2.58 2.58 맞냐? 1.96이고 미안하다. 1.96 곱하기 얼마? 2를 하겠다는 얘기일 거야. 그리고 그 계산은 m 쓰고 다시 x바에 플러스 1.96에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생각을 해봐. 왼쪽에 나와 있는 친구랑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친구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x바에서 어떤 숫자를 뺐는데 그게 5분의 4 x바인 거잖아. 같다고 두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x바 마이너스 이거 그냥 계산 좀 하자. 30 이거 곱하기 2 좀 해주면 안 돼? 1.96 곱하기 2 396이구나. 거짓 2예요? 2네. 네. 392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정원이야? 조심히 가라. 네. 아, 여기서 보여.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x바가 얼마예요? 저건데 저 계산을 했던 게 얼마다? 5분의 4에 x바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물어봅시다. 저거 x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 왜 이렇게 졸리냐? 앉아서 하니까 진짜 졸리네. 니네 어떻게 수업 시간에 안 자는 거야? 자갖고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x바 얼마예요? 뭐 나오겠지? 계산하면? 자, x바를 구했으면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a 구할 수 있겠죠? 자, a를 구한다고 치면 계산하면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계산을 하면 그렇대. 넘어가서 1, 2, 3, 4 이렇게 봅시다. 너무 졸린데? 약간 문건인데 문컴인데 빙산에 있었어요. 그런 꿈, 추워가지고 그런 꿈이었구나. 감기가 올 것 같은데. 장미는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아, 지금 개 졸린데? 이번 주가 기억이 안 나. 아니, 오늘 월요일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자, 1번 봅시다. 크기가 2인 걸 줬어요. 그렇군. 저렇게 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거고 x바가 2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너네 이제 이거를 좀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까봐 앞에 걸 좀 보고 오면 표본 평균 문제가 크게 3개로 나누자. 이제 머릿속에서 첫 번째는 너가 진짜 표본을 구하는 문제야. 오케이? 표본으로 0, 1, 2, 3, 4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표본을 구한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하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의 분산, 평균의 표준 편차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가 있으면 네가 뭘 만들었어야 돼? 표본을 만들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표본을 만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는 개념이었는데 두 번째 거 할 때는 굳이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었어. 왜?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잖아. 맞아요?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서 추정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데 1번 문제를 보면 크기가 2밖에 안 되고 표가 나와 있어. 그리고 나한테 평균을 물어보질 않았죠. 이 x바를 물어본 게 아니지. 맞아? 그러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보면 너 입장에선 뭐 해야 돼? 진짜 계산해야 돼. 오케이? 진짜 계산해야 돼. 그래서 x바를 제작해 봅시다. x바를 제작해 보기 위해서 평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가 2번 뽑을 거야. 몇 번 뽑을 거야? 2번 뽑을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잖아. 그쵸? 1, 2, 3, 4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냐? 1 뽑을 수 있죠. 1, 2 뽑을 수 있죠. 1, 3 이렇게 뽑을 수 있겠지. 맞아요? 1, 4 뽑을 수 있겠죠.
2, 1 뽑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어. 2 뽑는 건 의미 있죠. 3, 2는 의미 있지. 4, 2도 의미가 있지. 이렇게 반대로 갔지. 미안해. 2, 3으로 써야 되죠. 2, 3으로. 2, 4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흘러갈 건데 생각을 해봐. 나는 어차피 표본 평균 X바가 2보다 뭐한 상황? 큰 상황을 봐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거 평균 얼마야? 1이죠. 이거 평균 얼마야? 2분의 1.5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평균 얼마야? 2죠. 이거 평균 얼마야? 2.5지. 맞아요? 이거 평균 얼마야? 2죠. 이거 평균 얼마야? 2.5지. 이거 평균 얼마야? 3이죠. 네가 뒤에 있는 거 더 쓰면 내가 물어볼게. 2보다 큰 게 많겠니? 2보다 작은 게 많겠니? 큰 게 많겠죠. 맞아요? 2보다 큰 놈만 또 써줄 거 아니야. 궁금하니까 한번 써볼까 그냥? 3, 1 의미 없죠? 3, 2 의미 없죠? 3, 3. 그 다음 뭐야?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 4,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전부 2보다 크죠? 그러니까 너가 생각을 했을 때 다 써도 돼. 물론 몇 개 안 되니까. 2보다 큰 게 많은데 2보다 큰 확률을 세라 해서 그 확률을 다 계산하고 있으면 어떻겠어? 기분이 나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풀이를 이렇게 할 거야. P X바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상황은 말이야. 결과적으로 1에서 빼기 P X바가 뭐보다 작은 거?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계산을 좀 할게요. 오케이? 그럼 2보다 작은 경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끝이네. 맞아요? 저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경우만 세자. 그러면 P X바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말이야. 자, 첫 번째 1을 뽑으려면 확률이 얼마야? 정민아? 4개 중에 응? 4개 4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 확률이 써줬지. 그럼 처음에 1 뽑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두 번째 1 뽑을 때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두 개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9분의 1이겠죠? 이 친구 확률은 9분의 1에 더하기 2를 뽑는 경우 얼마야? 18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뽑을 거니까. 근데 장미가 지금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순서 바꾸면 어떡하지? 이 고민 들 수 있겠죠? 맞아요? 순서 바꾼 경우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18분의 1의 2배니까 얼마?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 9분의 2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따라서 네가 찾고 있던 분자의 확률 얼마예요? 9분의 7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친구 봅시다. X가 2보다 큰 확률. X가 2보다 큰 확률 얘는 무슨 얘기야? 이거를 전부 뭐 해라? 더해라 이 말이죠. 미쳤다고 다 더하니 3분의 1을 빼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계산을 하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 친구 번분수 계산 처리할까? 그러면 3 약분해서 3 남고 결국에 분모 6분의 7 정답 3번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꼭 좀 연습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게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으면 표본을 어느 정도 관찰해야 돼요. 오케이? 그게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니까. 2번 봅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크기가 얼마인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찾을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a, b를 모르고 있죠. 오케이? 그럼 x바가 2가 되는 걸 찾아보자. x바가 2가 되는 케이스는 뭐가 돼요? 크기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2를 뽑든가 1, 3을 뽑든가 3, 2를 뽑든가 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2, 2를 뽑는 경우는 어때요? a 제곱의 확률이었겠지? 맞아요? 1, 3을 뽑는 경우 뭐야? 4분의 1 b죠? 3, 1 뽑는 경우 4분의 1 b죠? 이거를 다 더하면 확률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인 확률은 a제곱 더하기 2분의 1 b가 돼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2분의 1 b를 가져다가 뭐라 부르겠다? 16분의 5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겠죠. 성민이 알아듣고 있어? 근데 여기서 식 하나 원래 이거 있어야 되죠.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원래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식이 이제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겼죠. 연립을 했다고 치고 계산을 다 때리면 답은 5번 나옵니다. 오케이? 식 2개 나온 거 맞지 장미야? 연립은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5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도 어땠어요? 확률에 대한 얘기라니까 표본을 상상 좀 해봤다 그치? 3번 볼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를 n으로 갔을 때 이번엔 뭔 얘기하고 있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평균의 분산을 물어보고 있죠. 맞아요? 그럼 얘네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결국에 그냥 모집단의 크기가 필요하겠죠. 표본 집단의 크기가 필요하겠지. 이거 기억나요? EX바는 EX랑 똑같죠? VX바는 뭐랑 똑같아요? 시그마 N 제곱분의 VX랑 똑같은 거 맞지? 맞아요? N제곱이 아니라 N분의 거다 미안해. 이게 맞죠 이게? 그럼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야 돼? EX는 뭐예요? 15예요.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15였으니까. 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흥민아, 듣고 있는데 뭐지 매칭이 잘 안 되네 하면 약간 망했거든요. 옛날 백지복습 했던 거 있지? 그걸 한번 쫙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듣고 있어 지금? 알았어. 야 여기서 크기 알아 몰라? 몰라. N VX 뭐야? 16이죠? 오케이. 이게 12보다 커야 돼. 만족시키는 n은 그냥 계산 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n을 계산을 좀 해봤더니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20보다만 작으면 된대요. 답은 4번이야 하고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줬어.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EX바야. VX바를 찾으래. 어차피 VX바는 뭘로 찾으면 돼요? N분의 VX로 찾으면 되는 거 맞지? EX바라는 건 EX랑 같다는 것도 나도 알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이렇게 생겼을 건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지금 모집단 자체를 몰라버리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고 넣고 꺼내서 보고 넣고 꺼내서 보고 넣고를 할 거야. 나는 지금 몇 개의 숫자? 4개의 숫자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말을 가져다가 표본이 얼마다? 표본 크기가 4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원래 확률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기 있는 것 중에 한 번 꺼내잖아? 그 꺼내는 걸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했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크기가 2였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 주사위가 1, 2, 3, 4가 있어요. 0, 1, 2, 3, 4가 있는데 거기서 뽑아. 확률이 막 저랬어. 왠지 모르게 저랬어 확률이. 한 번 뽑는 걸 우리는 시행이라 부를 거잖아. 근데 크기가 2라는 건 몇 번 뽑았다는 거야? 2번 뽑았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얘가 4번 뽑았다는 얘기 자체가 크기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 여기서 확률 변수 x를 네가 찾아보면 확률 변수 x를 설정 좀 할게요. 카드 수 이렇게 보는 거야. 뽑았을 때 나오는 카드 숫자 얼마야? 이거야. 카드가 1, 2, 3이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 뭐 있어요? 1, 2, 3 이렇게 있겠지? 맞아요? 그럼 그에 따른 확률을 세봐.
1이라는 카드가 3장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 카드가 잘 봐. 3개, 3개, n개죠. 맞아요? 전체는 n 플러스 6개지. 그러니까 n 플러스 6개 중에서 3개가 1이 나올 거야. 원래는 C로 뽑는 건데 뭐 귀찮아서 생략한 겁니다. 2가 나온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6분의 3이 될 거야. 3이 나온대. n 플러스 6분의 얼마가 돼야 돼? n이 돼야 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가지고 ex를 만들어 보자. ex 얼마예요? 첫 번째 거는 n 플러스 6분의 3, 두 번째 거는 n 플러스 6분의 6, 세 번째 거는 n 플러스 6분의 3n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n 플러스 6분의 계산하면 몇 n? 3n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 결과가 4분의 9래요. 그러니까 넘기면 12n 플러스 36과 9n 플러스 54가 똑같아야 되고 3n이라는 친구는 얼마야? 54 빼기 36 하면 18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 n은 6이라는 걸 찾았어요. n이 6이면 끝난 거니? 안 끝난 거야. 네가 찾은 거는 숫자 개수야 지금. 오케이? vx를 찾아와야 돼. vx 어떻게 찾아? 제평평제차 이렇게 찾죠. 저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다시 쓸게요. 6 집어넣으면 여기 12입니다. 12면은 4분의 1입니다. 여기가 6 집어넣으면 여기 4분의 1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 6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1이야. 맞죠? 제평평제차로 vx 찾자. 자, 제곱하고 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제곱하고 곱하면 이번엔 1이죠. 더하기 제곱하고 곱하면 2분의 9죠.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얼마야? 평균이 4분의 9니까 제곱하면 16분의 81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이제 통분하고 계산할 겁니다. 통분하고 계산하면 16분의 첫 번째 게 얼마야? 4. 두 번째 거 16, 세 번째 거 8, 9, 72예요. 빼기 81이 될 거고 16분의 92 빼기 81 결론이 16분의 11이야. 내가 원하는 건 vx가 아니라 그거를 크기로 나눈 거야. 저거를 4로 나누면 64분의 11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게. 너무 힘들다. 모집단 기준으로 평균 36, 표준 편차 3이라는 정규분포 n으로 써둘게요. 36,3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크기는 n인 상황에서 너를 추출한 확률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저렇게 표현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따라갑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봐. p, x, 바에 대한 얘기잖아. 얘가 하는 얘기는 p, x 바가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디? 36과 38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저 확률이 0.4772가 되면 좋겠대. 내가 쟤를 계산을 할 건데 확률 px 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였으면 표본을 봐야 되죠. 근데 표본을 보려고 했더니 상황이 어때요? 크기도 모르고 뭐 내용도 몰라서 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n을 x바에 대한 n으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 거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6을 따라가는 건 그대로가 맞아요. 근데 시그마가 다르죠. 시그마가 어떻게 달라져? 크기로 나눠 놓고 시그마 3이니까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EX라는 친구는 EX바랑 똑같고 시그마 X라는 친구에 루트 N을 붙이면 그게 시그마 X바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평균 EX였기 때문에 EX바를 잘 쓴 거고요. 시그마 나왔네. 시그마에다가 크기로 나눠서 두 번째 시그마를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0.4772가 나온다라는 건 요런 모습일 거란 말이지. 맞아요? 아, 그니까
얘가 z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였고 이 시점을 가져다가 우리가 자 조금만 위로 올릴게. 지금은 정확히 x 바겠죠. x 바였고 x 바를 기준으로 가운데가 36이야. 그럼 36부터 38까지 38 여기 있죠. 38까지의 넓이가 얼마야? 0.4772야. 그러면 얘가 z 기준으로 봤을 때 0이랑 2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2라는 얘기가 뭘로 받아들여져야 돼? 시그마가 몇 개였다? 2개였다 이 말이겠지. 내 입장에서는 2배의 루트 n3이라는 이 친구가 결국에 얼마였다? 2였구나 라는 뜻처럼 보여야 될 거예요. 이해하세요? Z바 기준으로 1이 실제로 시그마 하나였던 소리겠네. 그럼 결국에 너는 계산하면 1일 거고요. 이게 1이 나오려면 n은 9여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표현하고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6번 볼 거예요. 똑같아. 정규분포 너를 따라갈 거고 시그마를 줄게. 그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고, 자, 두 번째 정규분포 또 있고 그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똑같이 추출을 했고 걔를 또 y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값을 빼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x바에 대한 x바의 정규분포 n을 써보자.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m을 따라갈 거고요. 크기가 2였기 때문에 루트 4는 2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시그마라는 친구는 루트 n의 시그마 x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아니, x로. 그래서 원래 있었던 모집단을 크기의 루트짜리로 나눈 거야. 모집단의 시그마 얼마야? 4죠? 오케이? 그냥 저거를 루트 4로 나눈 거야. 똑같아요. y바의 n을 구해보자. 그럼 이 친구 평균이 얼마야? 2m이고 시그마가 6인데 크기가 9니까 3으로 나눠서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두 녀석을 어디 갔어? 우리 입장에 두 녀석을 합치면 1입니다.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까? 이렇게 있는데 이 시점을 쭉 가져다가 그림이 있고 가운데를 뭐라 부르고? 너무 큰데 높게 그렸다. 이렇게 있고 x 바를 기준으로 y 바를 기준으로 z를 기준으로 문자 3개 주고 축 세워볼게요. z 바를 기준으로 가운데는 m, y 바를 기준으로는 2m, z를 기준으로는 0이죠.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x 바의 평균은 m, y 바의 평균은 2m, z 바의 평균은 0입니다. 그리고 x바에 12라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죠. y바에 12라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죠. 맞아요? 근데 두 녀석 보면 너보다 작다 그 결론이 같다고 했어. 얘를 그냥 한번 들어볼게. 지금 m과 2m 중에 2m이 클 건 나도 아시죠? 맞아요? 약간 이 정도 생각이 어때요? 너가 표현하는 12랑 너가 표현하는 12가 있다고 치면 원래 상황은 이런 거야. 이건 그냥 이해하려고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m이었어. x 바를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가 12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y 바를 기준으로는 2m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m, 12, 2m 요 순서는 가능하죠. 맞아? 그 반대 순서는 말이 안 돼.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 들어봐.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져다가 내가 12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근데 요 특정한 시점을 갖고 다시 반대쪽 대칭되게 그릴게. 특정한 시점을 갖고 있는데 x바에서 12고 y바에선 여기가 12겠죠. 이해하세요?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그림 좀 더 그려줄 테니까 봐봐. 얘가 그냥 이렇게 있잖아. 이해를 시키려고 한번 해보는 거야.
요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을 딱 먹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평행을 딱 먹고 요런 파트는 없었던 거지. 이렇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상황이 얘가 x 바고 얘가 y 바잖아. 맞아요? y 바의 평균은 얼마예요? 2m. 이게 맞는 얘기일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너 봐봐.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정규분포 있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정규분포. 요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 기준으로 왼쪽 넓이와, 그렇죠? 파란색으로 돼 있는 정규분포에 이 시점 기준 왼쪽 넓이가 있을 거고, 저 파란색 넓이는 어차피 뭐라고 봐도 되냐면 이 넓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다 합치면 1이 나올 거 아니야. 의미가 지금 그렇단 얘기고요. 나는 얘를 이렇게 평행으로 겹쳐놓는 거 너네가 못할 것 같아. 이게 낫다고 생각해. 결론은 m보다 12가 크고 12보다 2m이 큰 상황인 거야. 오케이? 저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m을 기준으로는 이 친구 차이가 얼만큼 났는지 나도 모르잖아. 맞아? 이 친구 차이를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 정도가 있을 거고,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너네들 x바의 12보다 작은 이 넓이에서 y바의 12보다 작은 요 넓이를 빼라가 되다 보니 실제로 물어본 넓이는 여기를 물어보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12가 어디 있을지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x바를 기준으로 시그마가 얼마예요? 2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자. 두 녀석 모두 다 시그마가 어때? 똑같지? 맞아?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12-m이라고 부를 거고, 이만큼의 차이를 뭐라 부를 거야? 2m-12라고 부를 건데, 저 두 녀석의 차이가 실제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시그마가 같으니까. 물어보자. 만약에 수능이나 시험 때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얘가 y바의 시그마가 1로 바뀌었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차이랑 이 차이는 몇 배 차이 나야 돼? 2배 차이 나야 돼. 만약에 얘가 4만큼 이동한 거야? 얘는 얼만큼? 2만큼 이동한 거야.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은 두 녀석의 차이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얘네를 같다라고 둘 거면, 같다라고 둬볼까? 얘를 같다라고 둬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m은 얼마가 나와요? 24가 곧 3m이 될 거고, m이라는 친구는 얼마? 8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가 m을 찾았어. 오케이? m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숫자는 이제 바꿀게. 그냥 8 이렇게 돼 있죠. 자, 나 이 넓이 하나만 구하면 문제 끝이야. 이거 넓이 2배 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8부터 12까지 4를 간 거니까 여긴 실제로 2라는 시그마를 간 거겠죠. 이 시그마를 간 걸 거고, 0부터 2까지 넓이가 얼마예요? 0.477이네.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건 이거의 몇 배? 2배. 0.9 어쩌고 저쩌고 4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둘 다 그러네. 2배면 얼마야? 44니까 5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조금 어렵네요. 레벨 1 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을 잘 해보시고, 우리는 목표가 수능이잖아. 수능에서 통계 파트 다 맞춰야 돼. 수능에서 통계 몇 개 나와요? 아니, 이 단원 말고 통계 전체.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름이 뭐야? 확률과 통계. 일단 기본은 4개, 사실 3개 나올 거야. 왜냐면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거든. 그럼 경우의 수 2개, 확률 3개, 통계 3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통계가 3개가 나오면 뭐뭐뭐 되겠니? 신뢰 구간 파트 하나, 그치? 이 단원 표본 평균 파트가 하나,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연습을 좀 잘 해주세요. 이 정규분포 잘해야 돼. 7번 봅시다. 자,
성인 한 명이 일주일 동안 평균 256분, 표준 편차 32분을 운동을 했고 64명 이미 추출 크기도 알았어요.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평균이 262분 이상이면 좋겠다. 얘가 원하는 내용 자체가 P X 바가 262를 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P X 바가 262를 넘으면 좋겠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빨리빨리 쓸게요. 일단 원래 X에 대한 정규분포, X의 정규분포는 256, 표준 편차가 32니까 3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바에 대한 걸로 바꾸자. X바의 정규분포는 256은 그대로야. 근데 크기가 얼마야 지금? 64지. 그럼 64의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8이잖아요. 맞아요? 왜 장미야? 그래도 64에 8로 나눠야 되니까 32 나누기 8 하면 얼마야? 4죠? 얘는 4의 제곱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가운데가 256이고요. 내가 원하는 건 262잖아. 차이가 얼만큼 나요? 256에서 262까지 6만큼 차이 나지. 6만큼 차이 난다라는 건 몇 시그마를 더해달란 거야? 알아듣고 있어? 지금 시그마 얼마야? 지금 시그마 4니까 1.5가 나와야 되겠죠? 1.5 시그마가 곧 6일 거 아니야? 맞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1.5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원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0.4332니까 결국에 원하는 건 이 넓이 찾아야 되죠. 여기가 0.4332야. 0.5에서 0.4332를 빼면 마지막은 8, 앞부분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7번에 3번 정도? 장미 어려워요 지금? 어? 아 좀 빨라요? 미안하다, 내가 피곤해서 빨리빨리 해버렸어. 자 8번 볼까? 자 8번 내용 어떻게 나와요? 모평균 모표준 편차 표현이 되어 있는 정규분포 n, 이 친구는 m, 10제곱 써놓고요. 크기 49 굳이 표현을 해줬고 x바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 이렇게 했죠. 하던 대로 합시다. x바로부터 뺄 거예요. 얼마를? 1.96을 곱하고 크기가 49니까 7분의 거기에 해당하는 분자는 시그마죠.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거 나갔다. m 다시 x 바 플러스 1.96 그 다음에 곱하기 7분의 얼마? 10 이렇게 표현 되겠네.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우리는 뭘 원해요? a를 찾는 문제야. x 바도 찾아야 되고 내 입장에선 상황이 어때요? x바 얘 먼저 찾을 수 있겠죠. x바 플러스 어찌고가 132.4야. 계산이 좀 있으니까 했다고 칠게요. 오케이? 둘을 같다고 두고 계산을 하면 x바가 결과적으로는 129.6이 나와요. 오케이? 129.6이 나온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8번이 x바가 표현이 됐고, 그러면 문제가 찾고 있던 요 친구 계산을 좀 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했을 때 a는 126.8이 나옵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너네 둘을 더해달라가 문제의 내용이야. 합치면 256.4고요. 미안하지만 전부 소수 계산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선 계산 좀 하셔야 돼요. 뭐 알아서 해, 알아서. 어쨌든 틀리지만 마. 소수 더하기 빼기 틀려서 하는 말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 될까? 자, 레벨 2의 1번 봅시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고 마찬가지로 크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px 바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px 바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니 내가 원한다면 뭘 찾아야 된다? 표본을 찾아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야? 확률을 몰라요. 그래서 해야 될 행동이 꽤 많거든요. 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로 크기가 2인데 4일 때의 조건을 줬어요. 흐름을 잡고 갈게. A, B를 찾아야 확률 X가 뭐 어찌고 저찌고인지 알 거 아니야. A, B를 찾기 위해 필요한 식 첫 번째,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곧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로 PX 바의 확률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할 거냐면 X 바가 4가 되는 경우를 셀 거야. 내가 뭐 할 거예요? 크기가 두 개니까 두 번 뽑을 거야. 근데 그 평균이 뭐가 나오길 바래? 4가 나오길 바래. 그럼 이게 4가 나오려면 3, 5를 뽑든가, 당연히 5, 3을 뽑든가, 아니면 1, 7을 뽑든가, 아니면 7, 1을 뽑으면 되죠. 맞아요? 야, 그러면 3, 5를 뽑는 경우가 뭐야? 하면 8분의 A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요 둘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 두 개를 계산하면 4분의 A가 되겠죠. 맞아요? 다시 얘가 얼마라고? 이 확률이 8분의 A란 말이야. 너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두 번 있어서 곱하기 2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4분의 A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8분의 3B가 될 거예요. 두 배 하니까 4분의 3B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이 하고 있는 얘기의 결론은 두 녀석을 합친 4분의 A 플러스 3B가 결과적으로 16분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럼 요 식들이 정리를 할 게 공간이 없어. 정리하면서 할 거야. 요 친구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3B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봤을 때 문자두개 식두개죠. 오케이? 문자두개 식두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A, B를 구해놓을 수 있다. 구했다고 치자. 이것도 하나하나 쓰면 이제 말이 안 돼. A는 8분의 3이야. 뭐 연립이니까. B는 얼마야? 8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해져요. A, B가 확정이 됐죠? 이제 진짜 궁금한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확률을 셌을 때 8분의 1보다 뭐 하면 좋겠어? 작으면 좋겠어. 그럼 예를 들어 n을 1로 잡아. 확률 변수가 1보다 작을 확률을 셌는데 얼마야? 그렇구나. n을 2로 잡아. 그럼 뭐 2보다 작을 거 뭐 1, 2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두 개 합쳐야 되겠죠. 어디까지 합쳐도 8분의 7을 넘지 않을까? 이 고민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5까지?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혹시 이걸로 했어요? 안 돼. 우리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답은 5가 맞는데 얘를 가져다가 할 때 내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확률 변수 x바를 표로 써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고 귀찮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너가 어느 정도 찍어야 돼. 뭘 찍어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갈지 뒤에서부터 갈지. 너가 1을 뽑으면 평균이 1이지. 그러니까 x바는 1부터 시작을 해요. 불만이 없죠. 1, 3을 뽑으면 얼마야? 2가 나오죠. 1, 5를 뽑으면 얼마야? 3 이렇게 나오지. 쭉 간다고 치고 다 쓸지 말지 몰라. 지금 조금 띄워놓을게. 마지막에 7, 7을 뽑으면 평균 얼마야? 7이죠. 그러니까 다 써보면 3, 그 다음 1, 7 뽑으면 4, 5, 6, 7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능한 변수가 몇 개예요? 7개죠. 근데 내가 원하는 시점이 8분의 7이라는 확률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솔직히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이 사람아. 8분의 8이 최대잖아. 확률인데. 그럼 8분의 7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를 세는 게 낫겠어? 너가 8분의 1을 계산을 하니까 봐봐. 네가 x바를 계산을 했어. 1을 계산을 했어. 그 확률이 얼마일까? 상식적으로 작겠죠. 8분의 1, 뭐 16분의 1 이런 거겠지. 더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많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 뭐 하는 게 나? 7을 구해. 그거를 뺐어. 그런데도 아직 8분의 7보다 크네? 6을 구해. 뺐어. 아직도 크네? 그럼 계속 빼는 거야. 그러다가 예를 들어 5를 구했는데 뺐더니 8분의 7보다 작아지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5까지는 넣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8분의 7이라는 숫자가 어떠니까? 크니까 구할 거면 어디부터 구하자? 7부터 구하자. 그럼 7부터 구하면 7이 편하죠. 7을 몇 번 뽑으면 돼? 2번 뽑으면 돼. 7, 7 이렇게 뽑은 거잖아. 그럼 7, 7을 뽑았다라는 얘기는 B라는 확률을 2번 썼다는 얘기죠. B가 얼마야? 8분의 1이네.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 64분의 1이네. 맞아요? 우리 요거 계산 좀 해놓자. 64분의 8 곱하면 7, 8에 5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에서 저거 64 빼 63이나 남았죠. 더 빼도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6을 구하러 가는 거야. 근데 6을 구할 때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 6은 어떻게 있지라는 생각을 위해 잠깐 쓸까? 평균이 6이 나오려면 뭘 뽑아야 돼요? 7. 그 다음 뭐? 7, 7 하면 6이 안 나오잖아 평균이. 5, 7 뽑아야 되죠. 5, 7, 7, 5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은 결론일 거. 5, 7 곱하면 얼마 나와? 14분의 3. 그렇지. 이 친구 걔는 64분의 3. 2배 하니까 64분의 32분의 3인데 통분해놔. 그게 계산이 편하니까. 64분의 6. 이해하셨죠? 야, 64분의 7을 빼면 어디에서 64 빼기 64 빼기 7을 하면 얼마야? 57이죠. 아직 넘었지. 문제가 없죠. 64분의 자 5를 구해볼까? 5가 나오는 경우를 세볼까? 5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요? 이거 좀 많을 수도 있어요. 5가 나온다는 건 합쳐서 10이 나온다는 얘기지. 합쳐서 1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5를 뽑든가 하나 세고, 아니면 3, 7을 뽑거나 아니면 7, 3을 뽑으면 되겠죠. 5를 뽑으면 확률 얼마야? 64분의 9죠. 자, 한 번 쓰면 안 돼. 64분의 9 더하기 3, 7을 뽑으면 얼마야?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죠. 그게 한 번 또 있어야 되지. 맞아요? 다 합치면 64분의 얼마야? 11 이렇게 나와. 만약에 저것까지 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얘가 지금 64분의 얼마야? 18이죠. 64에서 18을 빼면 확실히 56보다 작아지겠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끊어놓고 봐봐. 네가 1부터 4까지 더하면 이거를 아직 안 넘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너가 만약에 5까지 더하면 넘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4까지만 더하고 싶어. 이해하세요? 다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6까지만 빼면 이 숫자보다 크게 남죠.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5까지 더해버리면 넘어버렸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5까지 계산해서 빼버렸더니 이거보다 작아지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5까지 빼야 돼. 4까지만 넣고 싶어. n은 얼마야? 4. 갖다가 없어. 5겠죠? 5를 포함하지 않고 그거보다 작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은 얼마야? n은 5야. n은 5여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물어보자. n이 4면 문제 있겠니? 당연히 없겠지. 3이면? 2면? 1이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5 이하가 될 거야. n은 뭐야? 5 이하가 될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합 15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을 풀어봤더니 굉장히 그래 좀 재밌네요. 이제 어느 부분이? 일단 실제로 크기가 2개밖에 안 되고 확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니 표본을 어느 정도 관찰할 건데, 너무 무식하게 표본을 다 쓰고 있으면 좀 힘들겠죠? 맞아요? 그치만 어쩔 수 없이 x, 바에 대한 걸 관찰을 또 해야 돼.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지금 능력인 거야. 식계산 가져다가 빠르게 A, B 결정을 하고, 이거를 찾자고 1, 2, 3, 4 계산을 했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가능하면 큰 거에서부터 빼자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 이해하죠? 이런 건 니네가 좀 시간을 세이브 해놔야 특히 수능 때 이게 크거든요.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 2번 봅시다. 이해했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가 2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지금 얘가 하는 얘기가 x바가 가능한 모든 내용입니다. 근데 얘가 그 모든 x바를 합치면 40이다 라고 했어요. 얘 머릿속에 봐봐. 옆에 써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 써놔. 이번에 하고 있는 얘는 결국에 표본 평균의 합이죠. 요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 특정 시점에 대한 확률 두 개가 존재하고 문제가 물어보는 건 EX바인데 네가 EX를 찾아도 되고 EX바를 찾아도 되는 거라 얘는 이거랑 같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고 있을게요. 내 입장에서 모집단 계산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확률 변수 X바를 세우는 순간 조금 헷갈리니까. 아마 이거 하면 끝내야 되겠다.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X로서 가능한 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뽑아? 적당히 잘 뽑아야 되겠지. 근데 그 녀석들을 가져다가 만들 건데 내가 너네 이해 안 될까봐 그냥 다 쓰는 거거든?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들어봐. 여기서 가능한 X바를 다 써보면 A를 2번 뽑으면 A가 나오겠죠. A랑 A 플러스 2를 뽑으면 평균은 A 플러스 1이겠지. 하나 커지겠지. A랑 A 플러스 6을 뽑으면 얼마 나와? 평균이 A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근데 A 플러스 2를 2번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2, A 플러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6을 뽑으면 A 플러스 4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 A 플러스 6을 2번 뽑으면 A 플러스 6이 나오겠지. 이렇게 뽑아놓고 보면 A 플러스 5 빼고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가능한 그 모든 친구들이고 얘를 B1, 얘를 B2 이렇게 부른다는 거잖아 그냥. 맞아?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동그라미 쳤던 이 내용이 하고 있는 내용은 이걸 다 합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40 나온다. 이딴 소리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다 합치면 A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6A. 숫자 1부터 6까지 합인데 5가 없어요. 1부터 5까지 합친 거 아까 15라고 했지. 6까지 합치면 21이었겠지. 근데 5가 없다고 했으니까 16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 플러스 16입니다. 그게 얼마야? 40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네가 A를 찾을 수 있죠? A를 찾는 순간 조금 더 편해지겠지? 뭐 이런 내용인데 애초에 이 친구 자체가 B1부터 해서 BM까지가 이미 표본에서 2개를 추출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 있는데 이거를 2번 뽑았어. 오케이? 2번 뽑았는데 그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다 합치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 내가 이거 잠깐 칠판에서 한번 써볼까? 저거 숫자로 바꿔볼게 그냥. 오케이? 문제 풀겸해서 A 구한 김에 할게요. A 얼마냐? 이거 넘기면은 24점. 그러니까 A가 4겠지? 근데 A는 써놓고 할게. A는 4야. 원래 여기 있는 숫자 4, 6, 그 다음에 얼마지? 15점. 맞아요? 근데 네가 여기서 2개를 뽑으면 표본이 이거야. 4, 6을 아이고 잘 안 보이긴 한데 보이긴 하죠? 빨리 노래가 있다. 봐봐. 4, 4를 뽑든가. 오케이? 4, 6을 뽑든가. 오케이? 4, 10을 뽑든가. 오케이? 이거 이제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6, 4 이거 다 써줄게요. 가능한 표본은 전 녀석들이니까. 아이씨 헷갈려. 66, 60. 그 다음에 여기서 14, 16, 10 요거 맞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평균 발생하는 걸 보면 이 평균은 같으니까 같은 평균을 발생시키는 녀석은 뭐 해버리자? 지워버리자. 요거는 합이 10이 나올 테니까 요것도 같은 평균 발생 지워버릴게. 이것도 지워버릴게. 이렇게 가겠지. 맞아?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몇 개라고? 6개. 걔네들을 다 합친 거지.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4라는 숫자가 4번 나오지. 6이 몇 번 나와요? 이거 5번 나오네? 6이 근데 왜 5번 나오지? 아 이게 6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4 곱하기 6이죠. 10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맞아요? 결국에 이 친구는 16, 24, 40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우리는 그거에 뭘 구해야 돼? 지금 나는 모든 원소를 합친 거지. 나는 걔의 평균이 필요한 거잖아. 이거 평균 내려면 다 합쳐서 얼마 나누면 돼? 2 나누면 돼. 왜 2 나누면 돼? 너 평균은 나누기 2잖아. 나누기 2를 생략한 상황인 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다 합치면 이거 40이죠. 이거 40, 80이니까 결론이 40 잘 나오겠지. 맞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얘가 3개가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거를 원소 있는 대로 다 더할 거래. 뭐 할 거라고? 다 더할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A를 기점으로 짝을 지어줄 수 있는 애들이 몇 개야? 2개 있죠. 맞아요? 그럼 내가 2번 짝을 짓고 스스로 2번 묶일 거니까 몇 번 나올 거다? 4번 나올 거다 쓸 수 있겠지. 네가 신나서 A 플러스 이렇게 안 써도 뭐 할 수 있다고? 요거는 이제 진짜 모르겠으면 하란 얘기고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이렇게 2번을 뽑으면 A가 몇 번 나와? 2번.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A가 총 몇 번 나올 거야? 4번 나올 거야. 누가? 얘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4A 플러스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4번 나올 거야. 4A 플러스 2.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4A 플러스 6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쟤네들을 합친 게 얼마다? 40이다 라고 두시는 게 맞다고요. 왜? 시험장에선 얘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막 쓰고 있어?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산을 하면 A가 얼마다? A가 최종적으로는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단 걸 알았어요. 그럼 문제는 그 각각의 순간에 나오는 확률을 내가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X바가 첫 번째 거 1 그럴 확률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조금 바뀐 걸 거고요. 이렇게 갑시다. 결국에 표본 X는 말이야 4, 6, 10 이렇게 있었어. 각각의 확률을 몰라서 이 확률을 가져다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둘게. 문자가 3개니까 식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첫 번째 당연한 식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거 알고 있는 내용 맞죠? 그 다음 여기 조건 몇 개? 2개 딱 나와 있네. 야 그러면 얘가 하는 얘기가 뭐야? PX 바가 B1이란 얘기는 가장 첫 번째 거, 다른 말로 A를 몇 번 뽑은 거? 2번 뽑은 거. A 뽑아서 X 바가 A가 된 거 4가 될 때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4가 됐다란 얘기는 4만 뽑았다는 얘기고 알파의 제곱이란 얘기겠죠. 맞아요? 알파의 확률을 2번 뽑은 걸 거 아니야. 근데 그 결론이 얼마야? 16분의 1이야. 따라서 알파는 얼마야? 4분의 1이야.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P X바가 이번에 뭐인 거? B2인 거. 근데 B2가 도대체 뭐야? 두 번째 거잖아. 그럼 4랑 6을 뽑았을 때겠지. 4, 6을 뽑은 확률은 결국 PX 이게 5가 될 때 얘기하는 걸 거고 4, 6을 뽑으면 알파 베타죠. 그게 몇 번 있어야 돼? 2번 있어야 되겠지.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확률은 2 알파 베타가 될 건데 그때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베타가 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계산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아 그러니까 베타가 얼마구나? 베타가 2분의 1이구나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안 봐도 따라서 감마는 얼마다? 감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네가 표를 완벽히 만들 수 있어요. X는 말이야 4, 6, 10이었고 그럼 거기에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다시 4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 곱의 합을 하면 돼. 곱하면 1, 곱하면 3, 곱하면 2분의 5기 때문에 다 더하면 2분의 8에서 2분의 13 정답 4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이해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못할 수도 있어서 다 써보는 건 항상 좋은데 일단 언제나 이렇게 좀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 있던 요 표현 보이죠? 모든 표본 평균의 합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거야. 하나만 연습을 해볼까? 만약에 지금처럼 숫자가 3개가 아니야. 숫자가 4개야. 어떻게? A, B, C, D 4개가 있어. 그 4개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제작을 할 거야. 내 숫자 다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크기가 2인 겁니다. 크기가 2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표본 평균을 다 합치자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써야 돼? A가 몇 번 나와? 5, 그렇지. 섞이는 거 3개에 스스로 2번, 5번. 맞아요? 또 몇 번? 5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아, 이렇게 들어간 그 표본 평균의 합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정확히는 합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누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얼마나 나누면 돼? 크기로 나눠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야 우리가 평균을 구한 게 될 거다. 지금은 내가 원소만 구한 거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까? 사실 안 나올 건데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냥. 3개로만 하고요. 크기가 3이야. 거의 안 나와요. 크기가 3인 거. A 몇 번 써야 될까? 생각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지? A 3번 쓰는 거 있죠? 그치? A 2번에 2개 나오겠죠? 그럼 4개 나왔지? 다시 A 혼자 3번, A 2개에 섞어주는 거 몇 개? 2개니까 4개. 마지막으로 A 혼자로 두고 얘네들을 섞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얘네들 섞는 경우 어떻게 있어? BB, BC, CB, CC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몇 개 있어? 4개 나오겠죠? 맞아요? 이 2개 갖고 자리 배치하는 경우 2팩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개 4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몇 개? 4개. 다 합치면 얼마 나와요? 11개 나오겠지? 이해하세요? A 인정? 자, A가 있는 상태에서 B가 나오는 경우, 오케이? A가 있는 상태에서 C가 나오는 경우, 오케이? 몇 개 태어난다고? 4개 태어난다고? 아 근데 그것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 안 나오겠다. 순서까지 바꿔야 돼요. 이거 좀 과하니까 생략할게. 무슨 맥락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였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3번까지만 할게. 아닌가? 3번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오면 딱 5문제 하고 레벨 3는 따로 보면 되니까. 자, 숫자 1이 적힌 카드 하나, 숫자 2가 적힌 카드 둘, 숫자 3이 적힌 카드 3장이 있다. 그렇군. 그리고 꺼내서 확인할 거고 몇 개? n개의 합을 변수라고 하겠대요.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한 번 뽑은 게 확률 변수가 아니야. n번에 대한 합이 확률 변수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는 요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 뭐라고? 봐봐. n개의 숫자의 합을 변수라고 잡았어. 그럼 네가 몇 번 뽑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합도 계속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 변수 x를 직접 네가 쓰고 시작하는 것부터 말이 되니? 말이 안 돼. n이 1이라면 n이 2라면 이지라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변수를 새로 잡아. 변수를 어떻게 잡아? 새로 잡아. 변수 하나를 가져다가 y라고 부를 거고요. y는 말이야 누구냐면 y는 시행 한 번당이야. 시행 한 번을 확정을 지었을 때 그때 나온 카드를 가지고 y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y로서 가능한 경우는 뭐밖에 없냐? y로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1 나오든가 2 나오든가 3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죠. 맞아요? 시행을 n번 하기 이전에 한 번의 시행에 대한 것만 y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얼마임? 전체 카드 하나, 둘, 세 개 합치면 6장. 결론은 6분의 1, 결론은 6분의 2, 결론은 6분의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너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느낌이 살짝 뭐가 있냐면 n개의 숫자의 합을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약간 EX 같은 그런 것들이 표본 평균에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표본 평균에 뭔 짓거리를 할 거냐면 Y라는 실행을 했어. 문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Y라는 실행을 했어. 근데 만약에 크기가 2인 뭐인? 크기가 얼마인? 쓰지 마. 크기가 2인 표본 평균. 그걸 내가 Y 바라고 불렀다 치자. 오케이? 그럼 Y 바로 가능한 건 뭐가 생겨요? 합치고 나눈 거 1, 합치고 나눈 거 2분의 3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우리가 Y바에다가 나누기를 안 해. 크기를 안 나누고 2배를 해줘.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나와요? 1, 1의 합 얼마? 2. 1, 2의 합 얼마?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써지는 이 친구 뭘 곱하면? 2를 곱하면 합이 나와버리죠. 맞아요? 2를 곱했더니 합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크기가 2였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 사라졌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불러볼까? 이건 써도 돼. 이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을 Y바라고 불러본다면 Y바 이렇게 크기가 n인 Y바 이렇게 부르면 X랑 Y바는 무슨 관계지? 하면 X라는 친구는 말이야 합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안 되죠. 평균을 안 내려면 크기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n 곱하기 얼마? Y바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성민아? 이거 못해요? 내 말 바꿔서 다시 할 거야. 이거 예시야. 파란색은 크기가 2였어. 오케이? Y바가 있었어. 가능한 Y바 뭐 있어요? 1, 1을 뽑으면 얼마? 1. 1, 2를 뽑으면 얼마? 2분의 3. 크기가 2니까 평균으로 1, 3 뽑으면 얼마? 2. 2, 2도 2일 거고 2, 3 뽑으면 얼마? 2분의 5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크기를 곱하잖아. 뭘 곱한다고? 크기 2를 곱하잖아. 그럼 숫자가 뭐가 돼?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뭐예요? 너가 구한 거에 합이지. 1, 2를 뽑은 합 2, 1, 2를 뽑은 합 3, 1, 3을 뽑은 합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뭐가 된다고 이름이? 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 Y바는 결과적으로 합이 되죠. 합. 원소들의 합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합을 2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었지. 맞아? 합을 크기로 나누면 평균이지. 그럼 반대로 뭐 하면? 평균의 크기를 곱하면 합이겠죠. 평균의 크기를 곱하면 합이겠지. X가 합이니까. 그래서 X는 NY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나중에 또 갖고 와.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 그래서 X라는 친구는 NY바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물어본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E NY바 더하기 V NY바 그게 26이야. 한번 정리해볼까? n제곱 2y바 아이 멍청이 n입니다. 그냥 n이야. n제곱 vy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쓰고 생각을 또 조금만 더 해봐.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았죠. y바 대신에 y로 써도 되죠.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더하기 n제곱 이 친구 어떻게 쓰면 돼? v y를 쓰고 대신에 뭘로 나눠야 돼? 이 친구 그냥 크기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크기로 딱 나누면 n 이렇게 나눠지겠지? 맞아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y는 얼마냐? 곱곱곱의 합이죠.
이 y는 곱곱곱의 합이라 계산했어. 내가 3분의 7이야. 오케이? 곱곱곱의 합. vy는 제평평제차 쓰시면 되죠. 계산이 좀 있으니까 내가 했다고 칠게요.